자, 오늘은 우리 이번 학기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금 사실 기말고사 기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 학기, 그러니까 한 학기가 아니라 중간고사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하고 같이 주의해야 될 거 한 번씩 들여다본 다음에 여러분 기말고사 대체 과제 내는 거에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그 기말고사 대체 과제 낸 후에 채점하고 여러분 채점 확인한 다음에 그 지금까지 한 학기 내내 했던 그런 과정들 뭐 과제 냈던 거랑 그리고 시험 봤던 거 그리고 출석 이런 거에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공지를 할 테니까 확인하고 이상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연습 문제 몇 개만 같이 쭉 한번 훑어볼까요? 자, 처음에 우리 지금 단원에서 그 미분에 대해서 처음에 그 기말고사 지금 이 범위 안에 그 미분하는 것들 연습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뭐 고배 미분, 그리고 목세 미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체인룰도 썼었고 음함수 미분법도 배웠고 여러 가지 미분에 대한 활용이 있었죠. 거기에서 일단 만약에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해서 미분해라라고 하면 자, y'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dy dx였죠. 왜냐하면 변수가 x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미분은 뭐냐면 지금 형태가 함수의 형태가 어떤 것 분의 어떤 것 이런 식으로 지금 분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목세 미분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죠. 목세 미분이 뭐냐면 무조건 분모는 분모는 제곱을 한다. 그죠? 분모 제곱이고 그리고 분모 분자에다가 그냥 그대로 써주고 그리고 분자에 있는 x는 한번 미분해서 곱해주는 거고 그 다음 텀은 마이너스 자 이번에는 거꾸로 이 마이너스 탄젠트 x 미분하고 x를 그대로 곱한다. 요게 이제 목세 미분법이었죠. 우리 포뮬러 다 유도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하면 이 마이너스 탄젠트의 전체 제곱분의 2 마이너스 탄젠트 그리고 x 프라임은 1이니까 그냥 이것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이 부분 미분할 건데 자 2는 상수기 때문에 미분하면 0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탄젠트 미분인데 탄젠트 미분이 시컨트 제곱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되면서 시컨트 제곱 x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세 미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사실은 뭐였냐면 사인 나누기 코사인이었죠. 그래서 탄젠트 자체만으로 미분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다시 집어넣어서 미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는 여러분이 과제, 그러니까 대체 과제에 있는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분 중에서 이제 이렇게 y''은 1궤도 함수라고 부르고 y2'은 2궤도 함수라 부르고 이렇게 3번 미분하는 거 3궤도 함수 이런 식으로 말을 붙였었죠. 그래서 뭐 4번 미분한 것부터는 이 프라임 기호를 여러 개 붙일 수가 없으니 이런 식으로 괄호로 표현하는 거다. 제곱이 아니라 미분한 걸 세 횟수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차수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이것을 고궤도 함수라고 통칭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다른 예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렇게 고궤도 함수 구하는 문제도 우리가 연습했었고, 그리고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체인룰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체인룰은 우리가 연쇄 법칙이라고도 했었고, 두루두루 앞으로 여러 가지에 사용되고, 여러분 전공에서도 물론 많이 사용할 거예요. 자, 체인룰은 y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사인의 탄젠트 EX에 미분을 해라. 만약에 이 함수에 대해서 미분해라 라고 하면 여기에 그냥 단순 변수 x만 있다면 sin x 미분이니까 코사인 x예요 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x가 아니라 어떤 함수가 또 함수 안에 있는 경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합성함수의 미분을 하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 합성함수의 미분을 우리가 연쇄법칙, 체인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미분을 하려면 이 전체를 치환한다. 그게 연쇄법칙 우리 연습할 때 했던 얘기였죠.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변수로 치환을 해주고
그랬을 때 y는 sin u가 돼버리니까 결국에 문제의 본질로 가서 내가 사실은 하고 싶었던 것은 y를 변수 x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y를 미분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y'을 구하라는 소리랑 같고 y는 x에 대한 변수를 가지고 있으니 dy dx를 구하는 거다. 그런데 나는 지금 y를 u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함수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y를 뭐로 미분하자? u로 미분을 하고 그 u는 다시 들여다보니 u는 지금 탄젠트 ex인 거잖아요. 그러면 u는 x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으니 u에 대해서는 x로 미분을 하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해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체인율이라 하고 이렇게 엮었을 때 마치 사슬처럼 같은 것끼리 지금 엮은 거잖아요. 사슬처럼 모양이 된다 해서 체인율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게 복잡하지 않고 여러분이 헷갈릴 필요도 없고 나중에 실수할 염려도 줄어들게 돼요. 바로 계산하면 아무래도 좀 계산에 그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 앞부분 계산해 보면 y를 u에 대해서 미분하자. 그러면 sin u를 u로 미분하는 거니까 cosine u.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du dx는 뭐예요? 탄젠트 ex를 x로 미분해라. 그럼 탄젠트 미분은 뭐야? 시컨트 제곱 x죠. 근데 우리 여기 ex라고 하는 거 그대로 넣어주고 여기서 다시 체인을 들어가네요. 그죠? 이거 그러니까 탄젠트 ex를 미분했을 때 우리 이것도 체인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단은 미분한다. 탄젠트 미분이 시컨트 제곱이다 알고 있고 여기 x는 아니지만 일단 ex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변수가 x가 아닌 다른 함수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미분해서 곱해라. 이게 체인룰이죠. 그래서 ex를 미분하면 2가 되니까 곱해줘서 이렇게 미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는 이 2를 안 곱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거 조심해서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야 된다는 거. 그럼 여기에 2가 이제 붙겠죠? 자, 그리고 u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넣어준 변수니까 다시 돌려서 x로 다 통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코사인 u 대신에 탄젠트 ex 넣고 2는 그냥 앞으로 뺄게요. 그리고 시컨트 제곱 ex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체인율 열심히 연습하면 되고 그 다음 사픽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음함수 미분이라는 게 있었어요. 임플리식 펑션이라고 불리는 음함수 미분에 대해서 보자.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보죠. 자, 3,1에서 2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전체 제곱은 25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자, 이렇게 표현된 방정식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자, 이렇게 주어진 함수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자, 접선이라고 함은 일단 라인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곡선이 있을 때 어떤 점에 접하는 선을 접선이라고 하는데 접선은 말 그대로 리니어 펑션이죠. 그냥 1차 함수예요. 이렇게 이런 직선으로 표현되는 형태인 거고 말이 접선인 거죠. 그래서 접선은 우리가 탄젠트 라인이라고도 하는데 자, 여기서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즉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일단 직선에 대한 기울기를 알아야지만 뭐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접선에 대한 기울기를 찾고 싶은데 기울기를 찾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울기의 의미가 결국에는 미분값이었죠. 그래서 y'을 찾아주면 이 접선에 대한 기울기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고 지금 3,1에서라고 했으니까 이 점을 지나는 거잖아요. 지나는 점과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 접선의 방정식 구성할 수 있겠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y'을 찾아야 된다. 그죠? 그런데 지금 주어진 이 식을 보아하니 우리가 익숙했던 y 이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긴 양함수의 형태가 아니라 음함수라고 불리는 x랑 y가 이렇게 다 혼합되어 있는 형태. 이런 함수에 대해서 미분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음함수 미분법인데 x는 x대로 미분해주고 y는 y대로 미분하되 y를 어떻게 보자는 거죠? y는 그냥 단독의 독립된 변수가 아니라 x에 걸려있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y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x를 미분하듯이 x 미분은 1이다. 이렇게 보자는 게 아니라 y의 미분은 x가 변수인 거다를 염두를 해서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좌변부터 미분을 해주면, 자, 이거 우리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2라는 숫자는 앞에 있으니까 곱해주고, 자, 여기 지금 전체 어떤 제곱의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미분을 하면, 자, 어떤 변수 전체 제곱 이런 형태의 미분하면 우리 어떻게 하죠? 이거 2는 일단 앞으로 내려오고 그대로 쓰고 여기 차수는 2에서 하나 빼는 거 이렇게 계산했었죠. 그대로 일단 가볼게요. 그러면 2 내려오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1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린 여기서 뭐 해야 된다? 체인룰을 써야 된다. 체인룰은 뭐예요? 다시 이 변수를 미분을 한 번 더 해서 곱해주는 과정이죠. 그러면 자, x제곱을 미분해요. 우린 지금 다 x로 미분을 할 건데 x제곱을 x로 미분하면 2x가 된다. 자, 그리고 y제곱을 x로 미분하면 뭐가 된다? y제곱은 변수가 x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미분하면 일단 우리 미분해 봅시다. y제곱을 미분하면 2y 형태가 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y를 x로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하자. 체인룰을 여기다 또 적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y가 x의 함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 자, 그리고 등호니까 연결해서 우변도 다시 한번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25 곱하기 상수니까 그냥 곱해주는 거고 미분해서,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걸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x는 x대로 해서 2x, 그다음에 y제곱 미분하면 2y의 y 프라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해주면 4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곱하기 2x 더하기 2y의 dy dx 이건 y 프라임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25 그다음에 여기 2를 앞으로 다 꺼내 볼까요? 그러면 50으로 묶이고 x 마이너스 y의 y 프라임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y 프라임인데 언제의 y 프라임이냐면 지금 주어진 점 3,1에서의 y 프라임. 즉 어떤 이런 주어진 함수가 있어요. 뭐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3,1이라고 하는 점이 있겠죠. 3,1은 당연히 이 방정식을 만족할 거고요. 그 위에 있는 점이란 뜻이고 3,1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3,1을 대입했을 때의 값이 다 정리가 될 테니 여기에도 x에 3을 넣고 y에 1을 넣고 x3, y1 이거 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4 곱하기 여기는 뭐가 되죠? 10인가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6 더하기 2의 y 프라임 이렇게 될 거고 50에 x는 3, y는 1, y 프라임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정리해주면 40에 6 더하기 2y 프라임은 50에 3 마이너스 y 프라임 이렇게 될 거고 이거 이제 y 프라임은 하고 정리를 해줄 수 있죠. 이거 다 전개해서 y 프라임은 하고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130분의 90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3분의 9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보면 이건 지금 기울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이니 y 마이너스 y에 지나는 점 아까 1이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직선의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가 지나는 점 3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요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 물론 y는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음함수 미분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 찾는 것도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토픽은 선형근사. 우리 리니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2.9절에서 얘기했었는데 숙제 문제 우리 13주차에 과제 한번 있었죠. 그 과제 문제 중에서 하나 볼게요. 자, 문제 중에서 아크탄젠트 1.01의 값을 근사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근사값을 구하려면 우리가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형화 함수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근사값을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근사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선형근사라는 방법을 쓰는데 여기에서 지금 주어진 문제는 아크탄젠트 어떤 값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를 아크탄젠트라고 일단 놓고 나중에 이 값에 대한 그 근사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 x라고 두고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선형근사를 하기 위해서 그 식을 한번 다시 되돌려 보면 아크탄젠트 x라고 하는 어떤 주어진 함수에 대한 근사값은 그 내가 찾고자 하는 함수에 대한 근사값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1차식으로 표현했었죠. 선형근사. 말 그대로 선형으로 근사하는 거예요. 즉 1차식으로 만들어서 근사값을 찾겠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그것의 지금 형태는 이 함수에 근사하는 선형 함수를 찾는데 선형 함수의 모양이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이 될 테니까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는 점 더하기 y절편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주어진 문제에서는 1.01에 대한 근사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값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볼게요. 1.01의 근사값을 찾으려면 뭘 중심으로 보면 될까요? 1.0에 가까운 1이라고 하는 값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f에 1을 대입을 했을 때 아크탄젠트 1인데 자, 아크탄젠트 이거는 역함수였고 우리 거꾸로 생각해서 어떤 값을 넣었을 때 탄젠트가 1이 됐나요? 4분의 파이죠. 그래서 아크탄젠트 1은 4분의 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1,4분의 파이를 지나고 있는 함수인 거예요. 그죠? 주어진 요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그리고 일단 이 함수를 미분해 봅시다. 미분하는 이유는 여기 기울기 값을 알기 위해서. 근사식에서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니까. f'x는 아크탄젠트의 미분인데 아크탄젠트 미분하면 우리 뭐라고 알고 있나요?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 찾아보면 또 나오니까 1 더하기 x 제곱분의 1이다. 요거 유도한 적 있었죠? 자, 그러면 이때 역시 1이라고 하는 값을 넣었을 때 f'은 뭐가 되냐면 2분의 1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f에 대한 지금 정보, 그다음에 f'에 대한 정보 1일 때 2분의 1이다. 요것도 알아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 찾으면 y 마이너스 f의 1 맞아요? y 지나는 점. 직선의 방정식 찾는 공식이죠. y 마이너스 y의 점 지나는 점은 지금 f'1이라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가 지나는 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y 마이너스 f1은 4분의 파이고 그리고 f'1이 2분의 1이라고 계산을 했고 x 마이너스 x가 지나는 점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2분의 1에 x-1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죠. 어떤 거에 대한 직선이에요? 아크탄젠트를 1을 중심으로 했을 때 직선의 형태인 거죠. 그러면 아크탄젠트 x를 근사식을 구해보면 얘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고 물론 얘랑 이 식은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사식이기 때문에 즉 아크탄젠트는 곡선 모양이잖아요. 우리 이거 개형도 봤었죠. 아크탄젠트는 곡선 모양인데 얘는 지금 직선이잖아요. 어디서의 직선이냐? 만약에 곡선이 이렇게 있다면 자 1이라고 하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1에서의 직선의 값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찾은 직선이 바로 이런 모양이란 뜻이고 우리가 찾으려는 것은 1.01이라고 하는 1보다 살짝 큰 이 점에서의 실제 함수값을 찾고 싶은 건데 그거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계산기가 없이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대입을 하겠다? 자 확대해서 보면 이 점이 아니라 내가 근사식으로 만들었던 요 직선에다가 대입을 해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봤을 때
1하고 1.01은 간격이 0.01로서 엄청 가깝죠. 가깝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곡선이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자, 여기에서의 지금 값을 비교해 보면 실제 참값이랑 근사값이랑 오차가 이만큼밖에 없어요. 이게 오차죠, 지금. 오차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가까운 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값을 찾는 것도 좋지만 근사값을 찾아도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니까 오차가 적은 이런 선형 함수를 이용해서 근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아크탄젠트 x는 지금 2분의 1 x-1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되더라.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뭐다? 이거를 식을 만든 이유는 그쵸. 아크탄젠트 1.01이라는 값을 내가 근사값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식을 만든 거예요. 왜 근데 이 식을 1 근처에서 했을까요? 당연히 1.01의 값을 추정하고 싶은 거니까. 1.01의 값을 알고 싶은데 10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10에서 한다. 10은 여기 있는데 그러면 어때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고 오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겠죠? 오차가 벌어지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우리가 근사값을 찾기 위해서 1이라고 하는 값을 이용했던 거예요. 그러면 1.01에서의 근사값, 그 얘기는 x에다가 1.01을 대입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에 1.01-1 더하기 4분의 파이.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4분의 파이 그다음에 더하기 1.01-1은 0.01인데 그것의 절반이니까 0.005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근사값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 연습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했던 토픽은 평균값 정리라는 거 있었어요. 자, 평균값 정리 mean value theorem.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뭔가 서술을 할 때는 이런 정리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이 정리에 의해서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게 맞죠? 자, 문제 중에서 우리 숙제 문제 중에 하나 볼게요. 일단 평균값 정리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면 평균값 정리 뭐였냐면 이렇게 A하고 B라고 하는 X축상에 점이 있고 그 사이에 어떤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A부터 B까지 함수는 연속인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 A와 B의 끝점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직선이 하나 그려지고 우리는 이 직선을 평균 기울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거리분의 이 거리, 이 직선의 기울기 값을 계산을 해보면 B-A분의 FB-FA가 되죠. 왜냐하면 기울기라고 하면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B-A분의 FB-FA가 그 평균 기울기에 해당이 돼요. 즉 지금 이 분홍색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평균값 정리가 뭔고 하니 이 지금 분홍색 직선의 기울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 곡선상의 기울기가 이렇게 똑같이 일치하는 어떤 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분홍색 직선하고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지게 되는 이런 포인트가 찾아보니 여기에 있는데 이 값을 C라고 한다면 즉 이 기울기, 지금 핑크색 직선의 기울기하고 내가 지금 찾아낸 이 C라고 하는 점에서의 미분값, 즉 기울기 값하고 같아지게 되는 이 C가 존재하더라. 이것을 만족하는 such 이렇게 써볼까요? 즉 이 식을 만족하는 C라는 값이 존재하는데 어디에 있다?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이제 평균값 정리였죠. 자, 그러면 우리 예제 문제, 그러니까 숙제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 있었어요. 자, g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x제곱 0부터 2까지 자, 뭐 여기 부등호는 등호가 한쪽에만 들어가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정의되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 물론 뭐 여기가 등호가 돼도 사실은 상관은 없죠. 왜냐하면 0에서 정의를 하면 이 여기에서도 0이고 0이니까 그냥 연속 함수인 거잖아요. 자, 이거 한번 그려 보면 자, 이런 형태로 봅시다. 그러면 -2부터 해서 0까지는 x 세제곱. 그죠? 지금 구간이 나눠져 있죠? 그다음에 0부터 2까지는 x 제곱. 0부터 2까지는 x 제곱 이렇게 그려지고 그다음에 x가 -2와 0 사이라면 x 3제곱이니까 살짝 이렇게 꺾인 요런 형태가 되겠네요. 어찌 됐건 지금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컨티뉴어스 함수고 여기 0에서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끊어져 있는 곳은 전혀 없는 거죠. 연속 함수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 -2부터 해서 2까지 주어져 있는 셈인 거고 함수가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 정리 한번 써보면 여기에다가 끝값이 -2와 2이기 때문에 2 -2분의 함수 이름 g니까 함수와의 차이, 즉 x증분분의 y증분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보면 이 값하고 이 값, 자, 찾아보면 사실 뭐가 될까요? 여기에서는 2의 제곱이니까 이 포인트가 4가 된다는 소리고 여기에서는 -2의 x 3승이니까 -8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쭉 연결했을 때 이 기울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기울기가 어디에 존재할 것인가. 자,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정도 기울기가 되는 이 곡선상의 그 접선의 기울기는 뭐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기울기가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이 정도의 위치에 뭔가 있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뭐 이 정도 위치에 뭔가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예상할 수는 있죠. 자, 이런 값을 지금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g에서 2 g의 -2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자, 이것이 지금 어떤 c라는 요 사의 점, x상의 점이 있어서 G'C가 되는 자, 이런 상황을 만족하는 C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그러면 이 분모는 4가 되고 G2는 뭐가 되나요? G2는 4고 그다음에 G-2가 -8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G'C는 3이다라는 거 알았고 그러면 G'C를 이제 직접 찾아보면 되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구간이 두 개로 나눠져서 함수가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부터 해서 x가 0이 되기까지 뭐 0을 포함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G'X가 뭐예요? 자, 요 구간에서는 x 3승이니까 미분하면 3x 제곱이죠. 자, 그게 뭐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G'C 3. 그러면 자, 여기에다 G'C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G'C는 3C 제곱이 되는데 그게 뭐가 된다? 3이 된다라는 뜻이니까 C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C제곱이 1이 되면서 C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구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C가 1이라는 거는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C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아, 그러니까 그림상에서 보면 여기 딱 절반인 이 점에서 즉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요 전체 끝점들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랑 같아지게 된다. 이게 지금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찾은 결론이고 그 다음에 다른 구간이 또 하나 있죠. 0부터 해서 2가 될 때까지. 자, 이 구간에서는 G'을 구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 구간에서 x제곱이니까 미분하면 2x가 되겠죠. 그럼 2x가 지금 자 G'C 여기다 c를 집어넣었을 때 2c가 되고 그게 뭐가 된다? 3이 된다는 소리니까 c는 뭐다? 2분의 3이 된다. 자, 그래서 c가 2분의 3이다. 어딜까요? 그쵸. 대략 여기인 거 지금 맞나요? 여기가 1이라고 본다면 그 절반이니까 아, 이 정도 위치에서 즉 이 위치에서 1.5라는 위치에서 요 전체 직선의 기울기랑 기울기가 같아지게 된다라는 거 우리 평균값 정리 이용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평균값 정리 이용하는 문제도
지금 대체 과제 있으니까 이 부분 공부하면은 문제 풀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 중요했던 토픽 중에 하나는 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적분으로 넘어가서 미적분의 기본 정리,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 중요한 정리가 있었죠. 이게 뭐였냐면 다시 한번 리뷰하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볼게요. gx는 0부터 x까지 루트 t 더하기 t의 3제곱 dt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g'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하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은 거고 gx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적분으로 형태가 표현이 되어 있지만 윗끝에 있는 변수가 이 변수랑 일치한다면 결론은 뭐다? 이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를 그대로 꺼내오되 t 대신에 변수만 x로 이렇게 넣어주는 결과와 같다. 이게 이제 미적분의 기본 정리였어요. 그죠? 그래서 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 자, h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2부터 x분의 1까지 sin 4제곱 t의 dt를 구하시오라고 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미적분의 기본 정리 이용하면 h'을 구했을 때 여기 윗끝이 x만 된다면 바로 이거 꺼내오면 그만인데 이 문제는 여기가 x가 아니라 x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거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바로 못 쓰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역시 체인룰을 써서 우리가 저 변수를 뭔가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를 또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h'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만약에 문제에서 h가 주어지고 h를 미분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럼 h'을 구하라는 소리인데 h'은 다시 생각하면 h가 x라는 변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는 dh, dx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h를 x로 미분하겠다. 자,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보면 dh, dx를 바로 할 수가 없으니 우리는 여기서 체인으로 쓰고 싶은 거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변수로 치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또 다른 변수로. 그러면 이것의 모양이 2부터 6까지 sin 4제곱 t dt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형태라면 여기에서는 뭘로 미분하면 이게 싹 빠져나올까요, 값이? 그쵸. 윗끝에 있는 u로 미분을 해버리면 이거 그냥 꺼내오면 되는 문제예요. 그쵸? 그러면 이거 h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치환을 해버렸는데 뭘 하자 일단? h를 u에 대해서 미분을 먼저 해버리자. 그러면 이 계산 너무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dh, dx니까 이걸 만들어내려면 체인으로 써야 되고 여기에 그러면 du가 들어가면 딱 체인이 만들어질 거고 u라고 하는 걸 다시 들여다보니까 x분의 1이다. 그럼 u를 뭐로 미분해야 되겠어요? 변수인 x로 미분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면 결국에 dh, dx를 구하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구하고 구해서 곱하자. 그러면 dh, du는 뭐가 될까요? 이 h에 대해서 u로 미분하면 뭐만 나온다? 안에 있는 것만 싹 빠져나온다. 그래서 sin 4제곱. 대신에 변수는 뭐가 돼야 돼요? 이 변수랑 일치하게끔 해서 나오면 되는 거고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서술을 하게 된다면 자, 여기에서 썼던 거는 뭐다? 연쇄 법칙.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는 뭐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이렇게 이유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u dx는 뭐다? u가 x분의 1이다 라고 우리가 치환을 했기 때문에 u를 미분하면 뭐예요? x분의 1 미분하라는 소리고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다. 바로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u는 뭐예요? u는 x분의 1이니까 sin 4제곱에 x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이렇게 풀 수가 있겠네요.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분 텀으로 넘어가서 뭘 했었냐면 부분적분, 그 다음에 치환법, 치환적분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상적분이라는 거 했었는데, 우리 지난번에 진도는 다 마무리했다고 했지만 문제풀이 하면서 조금 더 추가할 내용이 있어요. 이상적분에서 자, 이건 여러분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떤 적분의 형태에서 뭐 무한대라는 기호가 있다. 그럼 이거는 하나 이상 적분의 형태죠. 그런데 1부터 2까지 어떤 함수 적분이에요. 그럼 이거 우리 그냥 당연하게 정적분으로 생각하고 막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자, 이거는 그 이상적분 그 강의안에 보면 마지막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x-1분의 1 dx 이거 적분하세요라는 문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적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이것을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이 값이 되는 함수 먼저 찾아서 우리 적분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ln x-1 이렇게 찾아주죠.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지금 절대값 씌운 거는 x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그냥 일반화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0부터 3까지 해서 3 넣은 값, 여기에서 0 넣은 값 뺀다. 정적분 우리 연습했던 것처럼. 그럼 ln 2에서 ln 1을 빼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지만 절대값이라 1이죠. 그래서 0이고 ln 2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은 적분에서 이 피적분 함수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체크해야 돼요. 연속인 경우에는 당연히 적분이 가능하죠. 우리 처음에 적분, 정적분 정의부터 시작했을 때 가정이 뭐였냐면 피적분 함수, 즉 적분을 해야 되는 대상이 연속인 경우에, 그리고 불연속이더라도 한 점 또는 뭐 두 점 이렇게 셀 수 있는 점에서 불연속인 거면 우리가 나눠서 다 적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불연속이 된다면 그건 적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그 얘기는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서 여러분 그 과정에서는 다루진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은 이 함수가 모양이 어떤지 그거를 알아야 적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적분하지 말고 이 주어진 피적분 함수를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x-1분의 1은 우리가 이제 이거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우리 평행이동도 막 열심히 연습했었죠. 자, 그러면 x분의 1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내가 알고 있는 함수 형태에서 x 대신에 x-1이 들어갔기 때문에 x에다가 어떻게 한다? 평행이동. 1만큼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해주면 이것의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x분의 1이라는 거 우리 너무 쉽죠.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자, 이런 쌍곡선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X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 오른쪽으로 평행이동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 그대로 해서 1만큼 모든 걸 다 평행이동 시키는 거기 때문에 Y축에 지금 Y축, 원래 X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점근선에 해당하는 Y축, 즉 이 그래프가 뭔가 기준이 되는 선, 그죠? 이 그래프가 이 Y축을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이걸 우리가 점근선이라 하죠. 그럼 이 Y축도 어디로 가야 돼요? 1만큼 이동해야 돼요. 모든 게 지금 오른쪽으로 한 칸 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점근선이 x 이퀄 1이라고 하는, 그죠? 한 칸 밀었으니까 x 이퀄 1이라고 하는 직선이 되고,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생긴 그 쌍곡선 형태의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밀어주면 뭐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것도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이런 그래프예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0부터 3까지 이걸 적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0부터 3까지면은 구간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적분을 하라는 소리는 우리가 정적분에서 생각하면 뭐와 같나요? 그 구간 안에서 그래프와 그 사이에 있는 면적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x는 1이라고 하는 점을 기준, x는 1이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1에서는 불연속인 거죠. 지금 요 녹색 그래프를 보시면 x는 1에서 끊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적분할 때 0부터 3까지 쭉 이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3까지 적분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0부터 1까지 한번 끊어줘서 적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1부터 3까지 한 번 더 끊어서 두 개를 더해서 적분 결과를 내야 된다. 이게 하나의 이상적분의 또 다른 타입이에요. 우리가 적분에 무한대 기호만 있다고 해서 이상적분이 아니라 이상적분의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무한대 기호가 있으면 우리가 t로 해서 t를 또 무한대로 극한으로 이렇게 날렸었죠? 이런 것처럼 지금 적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서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 이것도 하나 이상적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우리가 한번 보면, 자, 곡선하고 x축 사이의 넓이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1부터 3까지라고 하면은 여기가 3이라고 했을 때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 곡선 아래의 면적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어찌 보면 y축을 우리가 이만큼만 그렸지만 쭉 확장해서 무한대까지 지금 생각을 해 준다면 여기 지금 요 면적이 끊임없이 이렇게 쭉 이어져서 그려지고 있는 셈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적분해 봅시다.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적분할 텐데 여기 첫 번째 이 적분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것만 먼저 봅시다. 그러면 자, 0부터 1까지 이것의 적분인데 이 부분만 한번 관찰을 해 보면, 자, 여기잖아요. 지금 색칠하고 있는 이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지금 초록색 그래프 우리가 아까 그렸던,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여기 덧칠할게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요 그래프가 이렇게 쭉 그리고 있는데 요 선이 x는 1이라고 하는 선을 넘어가나요? 절대 못 넘어가죠. 그래서 1까지 우리 적분하고 싶은 건데 1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점근선인 거예요. 어떤 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0부터 t까지라고 하고 이 t를 어디로 보내냐면 1 근처로 보내는데 1을 넘어서지는 못하죠. 1 근처로 오되 어디서 접근하고 있어요. 요 지금 곡선이 쭉 내려갔더라도 1보다는 항상 작은 쪽에서 지금 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t는 1보다 작은 값으로 이제 수렴하는 것. 요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0부터 1까지인데 사실은 1까지 딱 우리가 다 적분할 수는 없는 거니까 1까지를 t라고 생각해 주고 그 t는 어디로 보내야 된다? 1의 좌측에 대한 좌극한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걸 적분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런 극한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적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거 적분해 보세요. l은 x-1 이렇게 볼 수 있고 0부터 t까지. 자, 그럼 정적분이니까 자, t를 여기다 넣읍시다. 그럼 l은 t-1 그다음에 0 넣어서 뺄 거죠. 자, 이렇게 될 텐데 여기 지금 절대값이고 여기가 -1이니까 1이죠, 절대값. ln 1은 얼마? 0이니까 없어지고 이 부분은 남는데 여기에서 이걸 살짝 넣어 보세요. 자, 로그 함수 우리 얘기했었고 ln 함수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이 함수가 lnx라고 했을 때 x가 1일 때 0이 되니까 1,0을 지나게 될 거고, 그쵸? 요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자, 이 부분을 보시면 1보다 아주 살짝 작은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보다 살짝 작은 값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0.99999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살짝 또 넣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l은 여기가 지금 절대값이니까 이거 지금 혼동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가 절대값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살짝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값이 마이너스 0. 얼마 얼마. 엄청 작은 어떤 음수인데 절대값이니까 엄청 작은 어떤 값 이런 식으로 상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로그 함수에서 x가 엄청나게 0 근처로 작아지는 값으로 막 수렴하면 그 함수의 값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나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x가 지금 로그 x라는 함수에서 이 x라는 변수가 엄청나게 작아지는 쪽으로 가보면은 함수는 엄청 작아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한대다. 자, 그럼 끝났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적분을 했더니만 무한대 발산이 됐고 우리는 이렇게 두 개를 합한 것이 결과치인데 앞에 있는 것이 이미 발산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건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뭐 엄청 무한대로 커지든 뭐 상수가 나오든 간에 이 앞에서 이미 발산이니까 전체 값은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상적분의 또 다른 타입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대체 과제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0부터 1까지 로그 x를 적분해라. 자, 이것도 여러분 이거 생각 안 하고 바로 계산한다면 우리 lnx 적분은 부분 적분 이용해서 이미 결론이 나왔으니까 lnx 적분은 뭐예요? x lnx 마이너스 x다. 이거 알고 있죠? 그리고 이거 lnx 우리 적분할 때 어떻게 썼는지도 기억나나요? 앞에다가 1 곱해가지고 부분 적분을 이용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나왔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로그 x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이런 함수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0부터 1까지 적분하래요. 0부터 1까지. 그러면은 이 x축 아래에 있는 이 면적의 넓이를 찾는 문제와 마찬가지죠. 정적분의 정의로부터.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즉 여기서 본다면 만약에 1부터 2까지 적분해라 라고 했을 때는 여기 면적이죠. 정적분의 정의가 바로 이 함수 아래에 있는 x축과 이제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면적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만약에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라면 거꾸로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정적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냥 적분하면 돼요. 왜냐하면 1부터 2까지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그냥 이 넓이만 구하면 땡이에요. 그런데 지금 0부터 1까지 부분을 살펴보면 이게 지금 0으로 이 함수 x에서 x축 상에서 보면 x값이 이렇게 0으로 가까워짐에 따라서 함수의 값은 무한히 작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뭔가 딱 끝나는 지점이 없이 그냥 계속 무한히 쭉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넓이를 구했을 때 이렇게 쭉 무한히 더해져 나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수렴할 것인가? 자, 여기에서는 당연히 수렴하겠죠. 1과 2 사이 지금 유한한 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수값이 나올 거라는 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0과 1 사이에서는 얘가 지금 무한히 이렇게 작아지고 있고 우리는 그림을 그냥 여기까지만 그냥 살짝 그려봤을 때 상상만 하는 거죠. 이 아래로는 끊임없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이 지금 넓이가 수렴할지 발산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다? 0으로 다가갈 때 1은 상관이 없지만 0으로 다가갈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0은 t라고 치환을 해주고 t에서 1까지 lnx 적분인데 이 앞에 뭘 해주냐면 t를 극한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0이 지금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의 모양은 0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가고 있는 거고, 그쵸? 이 축에서 보면은 그래프가 지금 쭉 다가가고 있는데 0으로 점점 가까워지면서 아래로 쭉 떨어지는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t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y축이라는 거를 이 그래프가 벗어날 수 있나요? 그거 없죠. 0으로 다가가는데 어디로 다가가요? 0의 오른쪽으로 최대한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t를 0의 플러스 로 다가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부분 적분할 건데 lnx 적분하면 x, lnx 마이너스 x, t부터 1까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x에다 1 넣어주면은 1, ln 1,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t 넣어주면 t, ln t,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ln 1은 0이니까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tln t 더하기 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t가 0으로 다가간다. 그러면 0으로 다가간다, 0으로 다가간다. 다 없어질 거고 남는 거 마이너스 1.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면적을 한없이 더하더라도 면적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넓이가 어떻게 음수가 되나요? 그게 아니라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면적을 이제 여기 부호를 붙여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x축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뒤집었다라고 생각하면 넓이가 지금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0부터 1까지 지금 이 면적을 쭉 더해 나가는데 이 아래로 가면 그게 무한히 더해지는 건데 이게 어떻게 또 이렇게 유한한 값으로 수렴을 할 것인가. 되게 신기하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이상적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해서 쭉 정리를 하면 이제 우리 한 학기 수업이 이제 끝나고 여러분 대체 과제 그 내는 방법도 제가 공지사항에 자세히 올렸으니까 잘 확인해 보고 그리고 메일을 통해서는 절대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뭐 행정적인 일이든지 뭐 여러 가지 메일이 그 메일로 쏟아져 오기 때문에 여러분 메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제가 누락될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제가 또 뭐 스팸으로 갈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 그 사이버 강의실 상에서 포탈에서 그 제가 올려준 과제란에다가 꼭 첨부해서 올려주면 되고 첨부한 후에도 내가 정확히 제출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첨부하다 보면은 페이지 수에 따라서 그게 뭐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첨부하고 나서 확인하시고 누락을 피하려면 여러분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여러분 휴대폰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어플 중에서 스캔 이용하는 스캔 프로그램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 프로그램 이용하면 무료 어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스캔을 하면 이제 한 페이지로 그러니까 전체 뭐 6페이지 과제라고 하면 거기에서 그거를 한 페이지로 이렇게 쭉 변환해서 PDF로 저장이 되니까 고거 해서 올려주면 여러분도 안심이 되고 저도 채점할 때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올려주고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이제 대면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수업을 했으면 여러분의 얼굴도 보면서 뭐 이해도도 확인이 되면서 같이 수업을 잘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보니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는 뭐 어렵지는 않은지 아니면 너무 쉬운지 이런 것들이 지금 판단이 안 된 상황에서 여러분하고 수업을 어쨌든 한 학기가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 그리고 뭐 다른 학교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좋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뭐 과제도 열심히 했고 수업도 온라인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했고 또는 뭐 여러분이 온라인이라고 해서 '이것이 더 좋다.'라고 느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에 수업을 듣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쪼끔 더 우리가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오픈 채팅방도 열고 그리고 과제도 최대한 많이 제출해 보려고 했고 그리고 뭐 과제의 비중은 여러분 성적에서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고사 대체랑 기말고사 대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했고 이런 경험은 이제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도 처음 하는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생각했을 때는 '아 그런 적도 있었지. 그렇게 큰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도 있었지.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그 원래 기존에 했던 수업 중에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 등교를 했을 때 그 클리닉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클리닉이라는 수업은 어
글쓰기하고 영어 그리고 수학 이렇게 3 과목에 한해서 그 담당 교수하고 여러분하고 만나서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뭐 대화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상담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리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그 포털 사이트 안에 있는 메뉴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상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해당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선택을 해서 약속을 하면 주어진 장소에서 여러분이 저랑 함께 뭐 수업 시간에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 뭐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 아니면은 뭐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실제로 만나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소개해 놓았으니까 공지사항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학기 중에 기초학습반이라고 해서 여러분 중에서 내가 좀 기초가 부족하다 또는 내가 기초는 부족하지만 쪼끔 더 탄탄하게 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다. 아니면은 쪼끔 더 나는 더 알고 싶다. 아니면 시간이 좀 여유가 돼서 쪼끔 더 나는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있으면 기초학습반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2 가지 프로그램인 거죠. 그러니까 클리닉이라는 수업하고 즉 상담 수업하고 그 기초학습반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뭐 기초를 쪼금 다져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정 중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의 공지사항에 지금 올라갈 예정이라고 하고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통해서 신청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또 하면은 여러분한테 뭔가 마일리지 가산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면서 하나의 그 나의 어떤 그 한 줄을 넣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참여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적극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학 수학 1 학기 동안 우리가 그 스튜어트 미분적 분학이라고 하는 그 두꺼운 책을 가지고 거의 한 절반 정도를 달려왔죠. 우리가 대학 수학을 여러분이 수강하고 난 후에는 그다음에 미적 분학이라고 하는 2 학기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 학기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됐고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 그 2 학기 때도 이어서 이제 이와 같이 비슷한 형태로 미적 분학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미적 분학이라는 수업은 여러분이 혹시 뭐 통계 전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기공학 전공을 한다거나 이러면 필수로 듣는 게 좋죠. 왜냐하면 적분 중에서도 다양한 적분 지금 우리는 1 학기 동안 그 일변수 함수에 대한 적분만 했지만 즉 인테그랄 하나가 이제 보이는 적분들만 연습했죠. 2 학기 때는 2 개짜리, 3 개짜리 이렇게 확장해서 차원도 늘려서 우리가 연습할 거고 쪼끔 더 깊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미적분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다음 학기에 저랑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어쨌든 대학 수학이 지금 여러분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했던 내용하고 많이 겹쳤을 거예요. 겹쳤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아 고등학교 수학하고 대학 과정의 수학은 결이 다르구나.' 왜냐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답 맞추는 거 그리고 빨리 계산하고 빨리 연습하고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을 했었다면 대학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원리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떤 정리들이 있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쪼끔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결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쪼끔 더 생각의 폭이 넓어졌으면 하고 1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다면 그만큼 얻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한 친구들한테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싶고 대학 수학 과제 마무리 잘해서 제출하시고 그리고 방학도 잘 보내고 다음 학기에는 꼭 이제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두들 수고 많으셨어요.